제가 이 채널을 처음 개설했던 게 2025년 10월 달이었고 지금이 2025년 12월 31일로 거의 2달 정도를 꽉 채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로 당연히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2달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이 벌렸으며 그리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상세하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이 내용은 현재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혹은 운영 중인 사업체가 있는 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채널에 적용했을 때 충분히 수익까지 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려본다거나 현재 판매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적인 측면부터 확인해보면 현재 제 채널은 구독자가 270명이고 오늘까지 올라간 영상의 개수는 30개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2달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총 31만 8,144원이고 제가 판매하는 전자책이 2권이 판매됐어요.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에 한 권이 팔렸고 거의 한 달 뒤에 12월 8일에 한 권이 더 팔렸습니다. 보면은 실거래가는 동일해요. 18만 9천원인데 수익금에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발급하는 셀프 링크가 있고 그냥 크몽에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그 링크가 있는데 두 개의 링크에서 어디로 유입돼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저에게 돌아오는 수익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셀프로 발급한 링크의 경우 17만원의 수익이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고 크몽에서 발급된 링크로 구매가 된 경우에는 14만 8천원이라는 수익이 저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달 동안 이 채널로는 31만 8천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금액일 수도 있어요. 사실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해보신 분들은 구독자가 27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2달 만에 벌었지? 라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밑단에는 제가 그동안 해놨던 작업들이 있었고 제가 구조화를 어느 정도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지금부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상품이 있거나 서비스가 있다면 꼭 적용해 보셔서 수익 전환까지 한번 시켜보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저처럼 또다시 이걸 컨텐츠화 하면은 이걸로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 수 있겠죠. 여튼 벤치마킹을 하실 거면 그대로 하셔도 좋다.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수익적인 측면을 보여드리면서 말할 때 막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제 거 랜딩 페이지를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그러니까 제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구매 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사실 이게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면서 동시에 만들어 뒀던 건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미리 구축해 뒀던 랜딩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뭐야 너가 기존에 판매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너가 기존에 판매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판매가 일어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월마다 판매된 제 금액이 찍힌 거예요. 어떤 달에는 전자책만 팔린 달도 있고 어떤 달에는 전자책과 강의가 같이 팔린 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수익의 편차가 조금은 큰 편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전자책은 10만원대지만 강의 같은 경우에는 80만원대에 측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매출로만 통계가 잡히는 화면이거든요. 매출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고 이 빨간 네모 박스 친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이 제가 저번에 운영하던 채널을 정리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없어지자마자 수익이 0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9월달에 수익이 꽤 많이 찍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채널은 진작에 정리했는데 단톡방은 조금 더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 단톡방 안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1대1 코칭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제 강의를 구매해 주셨고 그 수강료가 이렇게 매출로 잡힌 거예요. 8월부터 10월까지는 제가 유튜브 활동을 접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이 아무것도 없었고 전자책도 판매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9월달에 저 수익은 그냥 오픈 톡방에서 기존에 제 팔로워 분들 중에 한 분이 구매해 주신 내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유튜브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수익이 전혀 잡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11월과 12월에 새롭게 다시 잡히고 있는 이 수익은 오로지 지금 운영 중인 돈이 되는 채널, 이 채널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조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총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좀 큼직큼직하게 4단계로 묶었으니까 세세한 설명은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결이 맞는 시청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 전자책이랑 강의인데 이거는 정확히는 유튜브로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저의 노하우와 그 2년간의 데이터를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적어놓은 PDF 전자책입니다. 이거를 카테고리화해서 분류해보면
유튜브 수익화와 연결 지을 수 있고 유튜브 수익화에 관심 있는 시청자를 모으는 게 저의 1단계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올라온 전반적인 유튜브 영상의 결을 보면 유튜브 수익화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실제로 전체 채널의 흐름만 보더라도 이 채널은 유튜브를 알려주는 혹은 유튜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청자를 어떻게 모으냐?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았습니다. 단순히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모은 건 아니고 제가 그래도 그동안 유튜브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조금 주기적으로 뽑아내려고 노력했고 그 영상 안에서는 어느 정도 결을 맞추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으며 제목이나 썸네일 같은 거 혹은 해시태그 같은 걸 달 때에는 검색 유입도 노려보고 그리고 탐색이나 추천 탭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맞게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를 모았고 모아진 시청자들은 이제 제 영상을 봐주겠죠. 영상을 보는 동안에 제가 판매 중인 전자책이나 강의가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이런 강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광고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고 제가 판매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당연히 없고 제 영상을 통해서 유입된 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구매 전환까지 일으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판매 중인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노출시키고 나서 이제 랜딩 페이지로 유인을 해서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랜딩 페이지가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랜딩 페이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매를 하는 그런 화면을 말하는 거고 구매 버튼이 있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리뷰까지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 세 가지가 기존에 운영했던 채널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금홍에서는 PDF 전자책을 등록해 놨을 때 자동 발송 시스템이 또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혹은 밖에 나가서 따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제 서비스를 구매하면 구매자분들은 바로 즉시 해당 PDF 파일을 전송받아서 열람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유인한 분들이 구매 전환을 하고 서비스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놨고 이렇게 구축만 잘 해놓는다면 앞단에서 제가 했던 시청자 모으기와 직간접 노출 이것만 반복하셔도 어느 정도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제가 이제 채널이 더 성장하지도 않았고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단계라서 구매가 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26년에는 훨씬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정확한 목표 금액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던 모든 영상은 아니지만 몇몇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익화 전자책으로 바로 이동되는 링크도 하나 달아놨고 그 밑에는 이제 블로그 글을 항상 같이 넣어놓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판매되는 링크만 넣게 되면 사람들이 반감을 사기도 하고 혹은 무조건 유료로만 구매를 해야 정보를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유튜브 영상에는 실제로 유료급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도 많고 제가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오픈해 놓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제 영상을 전부 다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런 류의 컨텐츠를 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생색내기 위한 용도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렇게 블로그로 정리해 놓은 링크까지 항상 같이 달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저는 이렇게 총 4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4단계에 걸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그래서 정확히는 2달이 조금 안 되는 시점이에요. 거의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지난 시점에 11만 8천 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전자책 판매를 통해서.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자책을 판매하거나 혹은 뭐 이런 브랜딩 쪽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이나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쌓아가는 데이터도 제가 전부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해주시면 앞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 내역이나 데이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이 진행되었는지와 전자책 판매를 잘하는 그런 디테일한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고 랜딩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고 또 판매 페이지는 뭐 어떤 사이트에서 등록하는 게 좋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게 꽤 있으니까 나중에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 구독만 눌러두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올 한 해 마무리되는 만큼 2026년에도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면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개꿀 컨텐츠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AI로 영상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아니면 영상을 어디서 짜집기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본 작성법을 배우고, 이런 것도 하나도 필요 없고, 진짜 진입장벽도 하나도 필요 없고, 장비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진짜 개꿀 컨텐츠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있죠. 그냥 마이크 하나 놓고 떠드는 거, 뭐 특별히 막 영상에 뭐 소스를 넣는다거나, 저는 자막을 넣기는 하는데 자막조차 없어도 됩니다. 진짜 그냥 떠드는 거예요. 뭐 옛날로 치면은 그냥 라디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듣는 게 중요한, 그냥 사람이 떠드는 이런 걸 가지고 팟캐스트라고 하는데, 뭐 특정 주제를 갖다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떠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전문가나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쌍방 소통을 하는 형식의 팟캐스트도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건 그냥 떠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상반신이 나오게끔, 이거는 제가 그냥 브랜딩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거지 꼭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 팟캐스트 형식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그냥 컴퓨터 배경화면이나 모니터 화면 혹은 메모장 같은 거 띄워놓고 진행하는 채널이나 영상들도 많고, 아니면 본인이 카페에서 앉아서 노트북 하는 그런 거 그냥 녹화해가지고 그거에다가 목소리만 입혀서 내보내는 팟캐스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팟캐스트라고 검색하면은 어떤 라디오 부스 같은 데 앉아서 여러 명이서 마이크랑 헤드셋 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게 보일 텐데, 그것만 팟캐스트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주저리 떠드는 건 다 팟캐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걸 하려면은 사실 뭐 AI를 배울 필요도 없고, 뭐 영상 편집도 따로 없고, 그냥 뭐 컷 편집 정도? 근데 그 브루에 들어가서 그냥 공백 제거 누르면은 진짜 딸깍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딱히 뭐 배워야 된다, 뭐 배운다, 뭐 이런 수준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반면에 요즘에는 팟캐스트가 이제 트래픽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수요가 증가해서 조회수 수익만 가져가도 꽤나 쏠쏠한 채널들도 많다라는 걸 제가 발견해서, 저도 이 채널 말고 다른 팟캐스트 채널을 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팟캐스트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팟캐스트는 남이 떠드는 걸 그냥 듣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남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반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하는 생각이나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는 걸 그냥 한 방향으로 듣기만 하는 건데, 그럼 이걸 왜 듣고 있냐라고 했을 때, 1인 가구는 보통 집에 있으면 집이 굉장히 적막합니다. 근데 적막할 때 뭐 잠을 잘 때는 당연히 뭐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설거지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뭐 정리를 하고 이럴 때는 한 2-30분 정도가 그냥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2-30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집에서 혼자 뚝딱뚝딱 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라도 틀어놓으려고 TV를 틀어놓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유튜브를 틀어놓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TV를 보는 젊은 세대가 잘 없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팟캐스트나 좀 영상의 길이가 긴 그런 영상을 틀어놓고 본인이 할 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럴 때 가장 듣기 좋은 컨텐츠가 이런 팟캐스트 형식이에요. 막 엄청난 뛰어난 효과음이 막 들어가지 않아서 거슬리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영상을 확인해야 되는 자료 화면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들 팟캐스트를 소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의 연장선으로 조금 더 가보면 요즘에 시니어 채널 중에서도 사연 채널이나 뭐 썰 푸는 채널 그런 거 있잖아요. AI로 대본 만들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은 이제 낮에는 그래도 집에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제 본인이 관심 있고 본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유튜브 영상으로 때우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 시니어 쪽에서도 이제 영상의 길이를 무한정 늘리는, 그러니까 뭐 무한정까지는 아니고 영상의 길이를 꽤나 많이 늘리는 30분에서 50분 정도 사연이나 시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넣은 그런 이야기를 풀어주는 채널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것 역시 팟캐스트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니면 혼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팟캐스트가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미 외국의 팟캐스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리는 컨텐츠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팟캐스트의 흐름을 한국도 많이 받아들여서
침착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즐겨보는 격투 채널의 매미킴 채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데서도 보면은 기존에 그냥 사람이 나와서 뭔가 재미 위주의 혹은 볼거리 위주의 컨텐츠를 운영했던 채널에서도 팟캐스트 형식으로 서로 간의 이야기나 생각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대형 채널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과 맞는 본인의 어떤 그런 색깔과 맞는 그런 채널들을 찾아가지고 해당 채널을 구독하고 거기서 나오는 영상을 소비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진 만큼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팟캐스트로 진행하셔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모으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들었을 때 괜찮은 그런 팟캐스트 비슷한 채널이 있잖아요. 막 떠드는 채널? 그런 게 있으면 일단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채널에서 올라온 영상들은 거의 매일 봐요. 그럼 매일 언제 보냐? 앞서 말했듯이 그냥 빨래는 거의 매일 하니까 또 설거지는 매일 해야 되고 또 집에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벙 뜨는 시간이 무조건 있으니까 그럴 때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 내용에 집중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의 성향과 저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관심사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고 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냥 구독해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을 모으기에 굉장히 적합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고 사람만 모으면 돈을 버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게 어렵지 돈을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나 자기를 좋아하는 팬층이 모였을 때 그때 뭐 어떤 서비스나 제품 판매를 잠깐 이렇게 연계시킨다거나 했을 때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느는 거는 정말 쉽기 때문에 수익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수익들도 팟캐스트가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영상에 나오잖아요. 영상에 안 나오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보는 그런 류의 영상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상반신은 나와야 되고 그래도 얼굴이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특히나 팟캐스트는 그냥 영상 틀어놓고 소리만 들으려고 아예 막 핸드폰 뒤집어 놓고 딴 거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촬영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녹음만 어떻게 해가지고 화면만 어떻게 그냥 어디서 뭐 무료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히셔도 되고 진짜로 아까 말했듯이 메모장 같은 거 띄워놓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딱 한 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막 주제가 중구난방이면 안 됩니다. 뭐 인간관계나 연애, 사랑 이런 쪽으로 다루실 거면 계속 그쪽으로만 팟캐스트를 찍으시고 뭐 저처럼 유튜브를 올리거나 유튜브로 수익화하는 거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속 이쪽 주제로만 어떻게든 이슈를 끌고 와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유튜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인간관계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탈률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 구독자들이 안 볼 테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운영하실 때 또 제가 조언을 두 가지 드리자면 최소 15분 이상의 길이로 올리시고 기왕이면 빈도수를 자주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길이가 15분 이상 길어야 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다른 컨텐츠로 전환하는 게 귀찮아요. 사람들이 뭐 설거지 하다가 뭐 고무장갑 끼고 있는데 5분짜리 영상 이렇게 틀어놨다가 5분 만에 안 끝나면은 고무장갑 빼고 다음 영상 또 찾아가고 클릭하고 다시 고무장갑 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소비하는 게 팟캐스트이므로 웬만하면 사람들이 번거롭게 핸드폰을 더 들춰보는 일이 없도록 최소 아무리 못해도 15분 이상의 길이가 나올 수 있는 영상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짧은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다 이어붙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그러니까 언변이 막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영상을 길게 찍는데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제 채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영상들도 보면 아무리 길어야 10분 내외? 막 이 정도고 진짜 짧은 거는 막 4분, 5분 이래요. 막 컷 편집까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운영해도 어쨌거나 보는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3개, 4개 업로드하고 그 4개를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서 연속 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4개 영상을 지우지 말고 이렇게 냅뒀다가 나중에 다 이어붙이기 해가지고 막 5분짜리 4개만 붙여도 20분짜리 영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듣는 사람은 듣는다고요. 유튜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 이렇게 해놓은 거 영상 한 5개 뭉쳐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 5개짜리 들어요. 그 5개짜리를 막 엄청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듣진 않겠죠. 그래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한 번에 영상을 길게 쭉 뽑아낼 자신이 없으면 5분짜리 영상 많이 만들어서 일단 업로드하고 그 5분짜리 영상들을 다 뭉쳐가지고 한 번 또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자주 올리는 거예요. 자주 올리는 거. 이게 요즘에 알고리즘이 특히나 더 영상
영상을 잠깐만 안 올려도 바로 제 채널을 배제해버리거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제 돈이 되는 채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한 열흘만 영상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채널이 있었나?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채널 올리면 아 맞다 이 사람 내가 구독했었지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올린 영상 보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빨리 잊혀지는 것도 있고 다른 채널들이 영상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한몫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AI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의사항이 많이 늘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생산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영상을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특히나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었던 내용을 다시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예전에 봤던 영상을 또 클릭해서 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번 주에 찍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비슷한 내용을 또 찍었어요. 근데 이건 또 봅니다. 왜? 새 영상이기 때문에. 새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내용까지 추가될 때도 있고 얘기의 흐름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보긴 봐요. 이렇게 하면. 근데 뭐 옛날처럼 제 채널에 굳이 들어와서 과거 영상까지 찾아서 보고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신화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라. 기왕이면 저는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올리고 많이 올릴 때는 2개, 3개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대형 채널들 모니터링 해보니까 정말 많이 올리는 채널은 하루에 막 10개씩 올리더라고요. 물론 그 10개를 올리는 방법이 그분들은 직원을 써서 생산성을 늘리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많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많이 올린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올려야 된다. 특히나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려야 된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사실 그 검색 노출에 뜨는 경우가 잘 없어요. 뭔가 정보를 막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가이드해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 노출에선 유입이 잘 없으니까 탐색이나 추천 탭에 떠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신성 점수가 많이 반영되도록 새로운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가 초보자들이 할수록 좋은 이유가 분명하게 한 가지 있는데 본인의 연령층에 맞는 공감대를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 컨텐츠는 무한정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30대인데 30대 남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재테크, 돈 버는 거 이런 쪽이에요. 제 친구들이랑 저랑 만났을 때 주로 하는 얘기도 그런 쪽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나이대 자체가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나이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30대 남자가 겪을 만한 그런 고충이라든지 공감대나 상황 이런 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캐치할 수 있고 제가 이런 점을 잘 캐치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40대면 40대에서 느낄 만한 고충이나 공감대를 40대인 여러분이 가장 잘 캐치할 수 있고 50대에 있다면 50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대를 잘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뾰족하게 가져간다면 저는 유튜브 안에서 유튜브로 수익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넣어드리려고 영상에서 주제를 뽑아오고 있는데 이것처럼 여러분도 50대지만 50대에서도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대를 겨냥한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50대 유튜브 막내 현우인가 그런 채널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와 이분은 진짜 타겟을 정말 명확하게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독자가 엄청 많으시진 않지만 이미 팬층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수익화까지 하고 계신 거 보면은 확실히 타겟팅을 뾰족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보자여도 각자의 나이대에서 가지고 있는 공감대라든지 혹은 본인이 관심사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감대는 누구나 캐치할 수 있고 그걸 이야기 형식으로 그냥 떠들듯이만 해도 팟캐스트 형식이 되고 분명한 소비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팟캐스트를 할 때 제가 계속 장비 필요 없고 프로그램도 그냥 컷 편집만 하면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이크만은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사운드가 얼마나 깔끔하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래 들을 수 있고 오래 듣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마이크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내장 마이크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거나 하면은 소리가 많이 멀어지게 느껴지고 실제로 녹음이 멀리서 되는 하여튼 음질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마이크 쿠팡에서 파는 거 얼마 안 하니까 유선 마이크로 무선 마이크는 끊기니까 팟캐스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선 마이크로 구매하셔가지고 유선 마이크로 녹음해갖고 싱크만 맞추셔라. 아니 싱크 맞출 것도 없죠 사실 화면 안 띄워놓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마이크만 어떻게 구매하셔가지고 음질만 깨끗하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되고 자막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자막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주제에 따라서 너무 주관적인 내용은 기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남녀 갈등이라거나 혹은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개인의 주관이 너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나누기가 되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주제 자체는 애초에 피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런 주제를 다루신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중립을 지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같은 경우에도 양 당이 있으면 어떨 때는 여기서 하는 말이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쪽에서 하는 말이 맞을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정치색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한쪽으로 쏠릴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웬만하면 기피하시고 혹시나 다루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혹은 통계치나 이런 수치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다루시는 게 안전하게 팟캐스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과연 이 내용이 지금 녹화를 20분 정도 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잘려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안 벌리는 구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짧게는 그냥 몇 주, 길게는 몇 달, 진짜 길게는 막 1년 넘게 돈 한 푼 못 벌어보고 시간을 보내고 막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거 반복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다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포기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유튜브만큼 합리적인 돈벌이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수능 준비를 하던, 면접 준비를 하던, 자격증을 취득하던, 대학생활을 하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간 해왔던 모든 행적들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한 행위였고,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긴 기간을 준비하면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단순히 시간만 보낸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자격증 취득하려면은 그 자격증 시험 준비에다가 돈 내야 되고, 대학 생활하는 동안 대학 등록금 나가고, 그리고 왔다 갔다 교통비도 나가고, 수능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분들 많고, 학원 안 다니더라도 독서실이라든지 뭐 공부방 이런 데 끊는 분들도 많고, 결국에는 몇 년 동안 돈은 돈대로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구간을 버티면서 최종적으로 여자들은 빠르면 20대 초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는 거 감안해서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그동안 돈을 벌었던 구조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튜브만 시작하면은 이제 1년밖에 안 해보고, 이제 막 한 달 열심히 해보고, 근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영상 많이 올려야 한 2개, 3개입니다. 그거 해놓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조금 더 가는 사람들은 한 6개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이제 수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뭐 수능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대학생활 했던 것까지 다 생각해보면 진짜 기간도 짧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거 못 버티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갑니다. 왜 유튜브에서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 버티고 다 포기하고 나가냐? 제가 봤을 땐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주변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돈이 안 벌림에도 불구하고 막 심지어 돈을 써가면서도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여러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랑 환경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유튜브는 하려고 그러면 혼자 하게 되잖아요. 방구석에서 혼자 뭐 해야 될 것 같고 혼자서 열심히 하고, 근데 또 남들을 보면은 막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놀고 술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아니면 그럼 뭐 쇼핑하러 가고, 이런 거 보면은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비교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추가로 본인의 눈에는 잘된 채널만 알고리즘에 등장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처럼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둔 채널들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채널보다 안 된 채널이 훨씬 많을 거고,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채널보다 돈을 못 버는 채널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는 죽은 채널들은 당연히 영상이 안 올라오니까 안 뜰 수밖에 없겠죠. 트래픽을 못하니까 안 뜰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잘된 채널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막 슈카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엄청 대형 채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피지컬 갤러리나 이런 거 막 몇백만 채널, 몇십만 채널만 보이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들만 잘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간을 더 못 버티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
이걸 그냥 유튜브로만 한정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정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멘탈적으로 버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수능 준비할 때도 어떤 대학교에 내가 수능 점수를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면서도 열심히 막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뭐 짧게는 몇 달 동안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치르러 가고 하잖아요. 그 하루에 모든 걸 걸잖아요.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그렇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엄청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한순간에 떨어지고 다시 그 기간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재수를 한다거나 자격증 취득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재시험을 본다거나 막 이런 경우도 허다한데 유튜브는 한두 번 실패하면 바로 접어버린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어차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 노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잘된 채널만 알고리즘에 뜨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처럼 유튜브 채널 여러 개 말아먹고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 채널 한 열 몇 개 말아먹고 그런데 다시 시도하고 이거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시험 점수 못 받았지만 다음에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점수 받고 이거랑 똑같아요. 과정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개선해서 다시 하고 몇 년까지 가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도 6개월 이상 1년까지는 해볼만 하잖아요. 그 안에 성공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물며 앞에서 다른 과정들 특히나 막 대학생활도 결국에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 일환인데 그 안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죠. 막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쏟아부으니까. 근데 그걸 또 4년제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막 몇천 단위로 가니까 그런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하는데 유튜브는 사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잘 찾고자 하면은 무료로도 어느 정도 다 배울 수 있고 돈을 버는 법도 어느 정도 다 익힐 수 있고 거기에 본인의 노력만 추가적으로 하면 되니까 오히려 개이득인 상황인 거죠. 돈도 별로 안 들고 그거에 비하면 수익의 상방은 너무나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꼭 고려하셔서 지금 당장에 유튜브로 돈이 안 벌려서 힘들다고 많이 지치고 포기할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멘탈 관리 영상도 최대한 자주 올려보고 때로는 진짜 이것까지 알려준다고 라는 정보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유튜브로 돈도 어느 정도 벌어보고 유튜브로 수익화도 다양하게 파이프라인도 뚫어놓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아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자료도 전부 다 공유해 볼 테니까 일단 구독받고 얘가 무슨 말 떠드나 지켜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제 영상 본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 영상 찍느라 고생하고 녹음하느라 목소리 나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피해가는 거 없잖아요. 제 영상 본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도움을 드리면 도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한번 해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진짜 많이 들리죠. 저만 하더라도 최근에 제가 한동안 안 가던 그런 좀 핫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오랜만에 뭐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층에 이렇게 가득 차 있던 상가들이 다 빠지고 임대 이렇게 붙어있는 그 딱지 있잖아요. 임대에 붙어있고 공실돼버린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즐겨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들릴 때마다 한 번씩 갔던 그런 음식점도 다 바뀌어있고 당장에 저희 집 바로 앞에 그냥 걸어서 한 2분 정도 가면은 있었던 횟집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치킨집으로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런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더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를 이런저런 데서 많이 체감하고 있긴 한데 가장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붕어빵 가격인 것 같아요. 요즘에 겨울이다 보니까 주변에 붕어빵이나 국화빵 이런 거 파는 데가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예전에 비하면 붕어빵을 파는 곳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겨울만 되면 조금만 걸어가면 붕어빵 파는 데가 여기저기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붕어빵 사러 가려면 생각보다 조금 걸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 좀 외진 곳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 장사가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붕어빵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막 1,000원에 4마리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까지 기대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심한 데에는 제가 막 1,000원에 1마리 이렇게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그건 저희 동네는 아니긴 했는데 여튼 붕어빵을 한 마리에 1,000원씩 주고 사 먹는다. 와 이거는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다 라고 진짜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나 투자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재테크나 투자 쪽은 리스크도 굉장히 높고 난이도도 있어서 이게 내가 재테크를 공부하고 들어간다고 한들 실제로 수익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만 보더라도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주식, 부동산, 코인 상관없이 모든 재테크 수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기도 하고, 혹은 정말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봤을 때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잃거나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시드 자체가 너무 작아서 재테크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를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당장에 내 통장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이 없는데 이 몇백만 원으로 굴려봤자 앞으로 뭐 주식이 2배가 간다고 하는데 몇백에서 뭐 끼케야 뭐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중고차 한 대 값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테크를 통해서 2배나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유튜브 보면 20, 30대라고 했을 때 통장에 진짜로 1,000만 원도 없는, 혹은 진짜 심하게는 500만 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당장에 수익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쓸 거 쓰고 생활비 내고 고정비 나가고 하다 보면 진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없고, 급여를 생각보다 더 적게 받는 분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요즘에 할 수 있는 투자처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수익을 봤을 때 조금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 계층 이동의 사다리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잠잠해진 걸 넘어서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점까지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때일수록 뭐 재테크나 투자 이런 것보다는 소득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내 자산을 늘리는 투자보다는 소득을 높여가는 쪽이 훨씬 난이도 자체도 낮고 리스크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의 남는 시간을, 혹은 남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본인의 소득을 높여보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소득을 높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미 본업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지금 본업이 없는데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보다는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유튜브까지 해야지 하고 제 영상까지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본업이 있다면 시간적으로 더 자유롭고 체력 소모가 적은 유튜브만한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실패해도 금전적인 리스크가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 또는 사업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진짜 누구나 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월세 낸 곳에 보증금 내는 것만 해도 진짜 적게는 몇백만 원이지만 기본 1,000단위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자본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면 대출을 받아야 될 것이고,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또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유튜브가 진짜 초기 투자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고 리스크도 적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금전적인 리스크가 창업이나 자영업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니까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다니던 직장을 다니지 않던, 자영업을 하던 자영업을 하지 않던, 이것과는 별개로 누구나 사실 마음 한켠에는 유튜브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촬영을 하는 시점이 12월 30일인데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은 2026년이 되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 미뤄오던 본인의 마음속 숙제를 풀어가는 시기라고도 생각하고, 이때 이걸 발판 삼아 유튜브도 한번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유튜브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강의나 전자책 같은 걸 구매하려고 보면 단가가 너무 높아서, 혹은 너무 비싸서 이거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검색만 잘 해봐도 무료 자료가 꽤나 고퀄리티로 올라와 있는 것도 정말 많고, 무료로 전자책 나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아니면은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관련 정보 서치해보시면은 굳이 돈 안 내고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익을 버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유튜브를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료 자료 많으니까 틈틈이 관련 자료들 서치하고 찾아보시면서 진짜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 하는 방법이나 유튜브로 돈을 버는 방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 채널을 구독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친한 동생이나 혹은 조카, 친구처럼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유료로 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분 자료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상황이나 시기 봐가지고 무료로 배포해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구독해놓고 제가 배포해드리는 시점에 그냥 빠르게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50대 중반 정도 되는 대표님하고 유튜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유튜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도 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먼저 장비에 대한 걸 먼저 물어봤는데 이 정도 되는 장비를 구비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 그래서 해당 장비를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맞냐라고 저한테 한번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해당 대표님의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고,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다 보니 당연히 촬영이나 뭐 영상 편집 이런 것도 능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할 건데 내가 앞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 필요한 장비가 입문자 수준에서 어떤 게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애플에서 판매하는 맥북 중에서도 이제 M2 칩이라고 있어요. 이제 CPU의 일종인데 이 M2 칩 이상 되는 맥북을 구매해야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데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맥북 제품을 구매하려고 고민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촬영 장비도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소니 카메라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바디캠까지도 구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얘기를 나눴던 이 대표님은 유튜브 영상 편집도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고 업로드조차 해보신 적도 없고 유튜브를 위한 촬영조차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주변의 지인 중에서 비교적 영상과 관련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지인한테 조언을 구했고 그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입문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셨던 건데, 사실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그거 너무 과한데? 너무 오버스펙인데? 유튜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벌써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셨을 거고 저 역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50대 이상이 되면 주변에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포진하게 됩니다. 본인도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꽤나 높은 퀄리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 주변 지인도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 기본적인 눈높이 자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이 뭐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혹은 유튜브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장비를 구비한다거나 프로그램을 구매한다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게 지금 제가 들어드린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본인이 40대 이상의 나이대고 유튜브를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라. 주변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전문가가 있다고 한들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진짜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오버스펙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장비까지 구매하게 돼서 나중에 당근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조언을 구하지 말고, 만약에 주변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언을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고 있진 않은데 이와 유사해 보이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조언을 구한다는 제가 볼 때 불필요한 행위 같고 오히려 잘못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제 친구 중에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마이크도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선물로 준 건데,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말을 하는 걸 녹음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이크에 대해서 어떤 게 입문용으로 좋을까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링크의 제품들을 들어가 보니 미니멈 가격이 4년 전에 16만원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저렴했던 게 16만원부터였던 거죠. 그래서 와, 너무 비싸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 정도는 아니다 했는데 친구 말로는 이것보다 저렴한 마이크는 음질이 쓰레기라서 쓸 수가 없다. 사용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비싸서 결국에는 친구가 추천해줬던 마이크를 사지 못했고 그냥 핸드폰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만 녹음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유튜브를 한지 얼추 4에서 5년 차가 됐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의 가격은 2만원 내외의 쿠팡에서 파는 제품이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조언이 틀리냐? 절대 아닙니다. 해당 마이크를 샀었어도 저는 잘 사용했고 충분히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막 방해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막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녹음을 하는데 장비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장비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유튜브를 하진 않지만 이 녹음 장비와 연관성이 있는 음악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다 보니 그 친구가 아무리 눈높이를 낮춘다 한들 실제 유튜브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장비와는 거리감이 꽤나 있는 답변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가급적 물어보지 말고, 만약에 주변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막 본인이 나서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조언을 구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유사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건 얘한테 물어봐야지, 저건 쟤한테 물어봐야지,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특히나 50대 이상이 되면 눈높이가 더더더 높아져 있는 전문가들이 주변 지인들로 포진되어 있다 보니 이런 조언이 오히려 너무 오버스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자 단계에서 촬영 장비는 어떤 것들로 구성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제 제가 실제로 저는 완전 기초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짜 딱 필요한 거, 최저 예산으로도 아니고 그냥 딱 요 정도 가격이면 적절하다라는 수준으로 제가 추천을 해준다라고 하면, 먼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사야 되냐? 아닙니다. 영상 촬영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지금 이 영상도 제 갤럭시 S10일 거예요. 제 핸드폰 기종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도 뭐 새 폰도 아니었습니다. 전 중고로 산 거였어요. 중고로. 몇 년 전에 나온 갤럭시 폰도 요즘에 카메라가 하도 좋아져갖고 촬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촬영을 위한 카메라는 구매하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대체해라. 그리고 두 번째, 녹음도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내장 마이크 있잖아요. 내장 마이크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따로 쓰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더 깨끗하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요즘에 내장 마이크도 충분히 괜찮아서 일단 내장 마이크로 시작하고, 여기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진다 하면 무선 마이크 말고 유선 마이크로 시작하세요. 무선 마이크는 제가 사용해봤는데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끊겨서 녹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모로 뭐 녹음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게 많으니까, 무선 마이크가 좋아 보여도 사지 말고 무선 마이크보다는 유선 마이크를 쓰셔라. 요즘에 USB나 C타입으로 나오는 유선 마이크 많고, 제가 진짜 저렴한데 괜찮은 쓸만한 거, 그러니까 막 이게 음질이 너무 좋다, 이거 막 와 완전 고성능이다, 이건 아니지만 유튜브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딱 적절한 가격선과 적절한 타입의 마이크다 싶은 제품을 이제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도 처음에는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굳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선 마이크를 사용해서 쓰셔라. 무선 마이크는 안 된다. 만약에 무선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녹음기를 사세요. 요즘에 유튜버들이 여기 클립처럼 이렇게 꽂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이크가 아니고 녹음기예요. 왜 녹음기를 사용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끊기는 경우도 많고, 소리가 안 들어가게 되면 촬영 자체를 다 날리기 때문에 아싸리 끊김이랑 상관없는 녹음기를 장착하고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 영상이랑 녹음된 소리를 싱크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선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으시면은 녹음기를 사시는 게 맞고, 녹음기의 가격이 또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못해도 10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녹음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장 마이크부터 사용하고, 내장 마이크가 조금 그러면은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이제 유선 마이크까지 사용해봤는데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녹음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각대가 하나쯤은 있으면 좋아요. 삼각대가 하나쯤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지금 이거 삼각대에다 놓고 촬영을 하거든요. 삼각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쿠팡에다 검색하면은 한 10,000원 내외에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도 정확하게는 삼각대로 구매한 건 아니었고 셀카봉인데 이게 삼각대처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거치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답니다. 그리고 조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 이거 조명은 이사 올 때 친구가 그냥 무드등 하라고 하나 선물해 준 건데 이거 켜놓은 거고, 뭐 집에 뭐 촬영을 위한 조명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비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스마트폰이랑 삼각대랑 뭐 필요하면 마이크 정도? 근데 그렇게 해도 돈이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PC나 노트북은 이제 PC로 설명드리면 조금 얘기가 너무 디테일하게 세분화되니까 노트북으로 설명드리면 맥북까지 갈 필요 없고, 갤럭시북이나 아니면 LG 그램 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 레노버나 HP 뭐 이런 노트북들도 있는데, 갤럭시북이나 LG 그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에서 출시한 거기 때문에 AS적인 것도 편하고, 구매하실 때 이제 매장이나 이런 데 직접 가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 구매가 아직은 불편하다, 아직은 어색하다 하시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아니면 삼성전자 가셔가지고 직접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브루 하나예요. 브루에서도 어떤 거 하냐면은 그냥
컷 편집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 절거나 아니면 말을 잘못한 거 뭐 그런 거 잘라내는 것만 쓰지 그냥 브루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영상을 만들 때는 프리미어 프로도 사용하고 뭐 챗GPT 유료 버전도 사용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채널을 운영하겠다라는 걸 먼저 목표로 잡고 그 채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찾는 이 순서로 가야지, 프로그램을 먼저 배우고 난 이 프로그램을 배웠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내 채널에 써먹어야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먼저 할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배우시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 배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하도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나이가 많을수록 주변 지인들 중에는 전문가가 많다. 그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입문용 장비를 추천해주는 거지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입문용 장비와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한테 조언을 구하지 말아라. 차라리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낫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